방통위가 종편 특혜 중 하나였죠. 내야 할 방송발전기금을 당분간 내지 않도록 유예해줬었는데요. 다시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종편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이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마치 종편을 무슨 규제의 성역인 양 감싸기 바쁘다는 지적입니다. 박 정권이 심심하면 강조하고 있는 이 규제 개혁. 결국 공영불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 아닌가 싶네요.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을 자르라는 이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결국 윗선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꼬리만 잘랐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요. 오늘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국가기관의 6.4 지방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개입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이 다시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유권자들의 그런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이 선거제도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6.4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그리고 특검을 도입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방선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지금 당장 국정원장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이번 선거에 우리 정부가 최소한 중립을 지키려는 신호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삼성이 7년을 끌어온 백혈병 등 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곧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혀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 직업병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회의적입니다. 반올림의 교섭 참여를 문제 삼으며 대화를 거부해온 삼성이 당사자들에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 같은 입장을 그것도 언론을 통해 흘렸기 때문인데요. 삼성이 해결 의지가 있다면 반올림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합당한 보상을 단행해야 할 겁니다. 지난 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됐던 김문기 일가,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20년 만에 다시 상지대 이사회를 장악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은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총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25개 교육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기의 상지대 복귀는 사학 민주화의 사망 선고를 의미한다며 관련자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비리재단의 복귀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오랜 갈등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민주화에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징표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상지대 개인의 문제,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학 전체의 문제로 보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한 대단히 위협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성남시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소녀상을 제외하면 서울, 고양, 거제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 소녀상인데요. 오늘 제막식에 참석하신 김복동 할머님은 군 위안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은 민간인이 했다.
돈벌이를 갖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갔던 소녀는 이제 100발의 할머니가 되었고 정부 등록 위안부 234분 중에 이제 55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성남의 소녀상이 우리 성남 시민들을 넘어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의 일본군의 그 참혹한 비인간적 침략 행위를 알리는 전진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